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아시아 권영훈입니다. 오늘 이슈 주제 두 가지인데요. 미국 애플이 왜 중국 알리바바와 손을 잡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거액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도 관세 뒤통수를 맞은 일본,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예.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니까 막 화면이 막 흔들립니다. 예. 자, 미국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에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알리바바와 손을 잡았다고 오늘 그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최근 AI 모델 Q1 2.5 맥스를 출시했는데 애플이 해당 모델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깅페이스에 따르면 세계 10대 오픈소스 대규모 언어 모델이 모두 알리바바의 Q1을 기반으로 개발됐다고 전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Q1의 성능이 보장할 만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애플은 지난해 중국 최대 포털 기업, 잘 아시겠죠? 바이두와 AI 파트너로 선정했습니다. 그랬는데 애플 AI 시스템, 자체 AI 시스템이죠. 애플 인텔리전스를 구동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파트너를 체인지한 겁니다. 예, 이후 텐센트와 바이트댄스는 물론 최근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로 화제를 끌고 있죠. 딥시크도 검토를 했는데 수준 미달로 애플의 선택은 마윈으로 유명하죠. 알리바바였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에 왜 AI 기능을 넣어야 할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바로 그 데이터 보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중국 당국의 규제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AI 기능을 제공하려면 현지에 그 로컬 서버를 설치해야 하고 중국 AI 기업과 협력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애플 입장에선 서버 설치 비용이 추가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AI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중국 AI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애플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두처럼 그 AI 파트너사를 정하는 이런 물색 작업을 계속했는데 결국 이제 알리바바로 됐습니다. 이렇게 자꾸 AI 폰 출시를 뜸들이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중국 업체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 지난해 비보가 17%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고 화웨이가 16%로 2위입니다. 수년간 중국 스마트폰 최강자 자리를 지켜온 애플이 3위까지 밀려난 겁니다. 자, 여기 표 보시면 보이시죠? 비보, 화웨이, 애플. 애플이 1등이었는데 3위로 뚝 떨어진 겁니다. 자, 심지어 애플은 올 초에 중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아이폰 할인 행사도 벌였습니다. 그랬는데 판매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은 이번에 알리바바와 손을 잡고 AI 기능을 탑재한 아이폰을 출시하면 판매 부진을 만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팀 쿡 CEO가 실적 발표 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장에서 아이폰 16이 더 잘 팔리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 시장에서도 AI 기능이 도입되면 아이폰 판매가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이번 이슈는 니혼, 일본 얘기입니다. 지난주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시바 총리가 다 퍼줬습니다. 다 퍼줬어. 대미 투자를 1조 달러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때문인데요. 일본이 5년 연속 대미 투자 1위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자, 또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하고 그리고 이스즈 자동차가 미국의 추가 공장을
없도록 했습니다. 이번 회담이 끝나고 일본 언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안보 협력을 확답받는 등 나름 선방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끝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세요. 대일 무역 적자가 1,000억 달러가 넘는다. 이를 해소할 작정이다. 자, 선방했다고 했지만 결국 찜찜한 끝맛을 남긴 건데요. 자, 옛날에 이런 노래도 있었고 소설도 있었습니다.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더라. 자, 미국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본을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에 떡하니 이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현지 시간 10일 수입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포고문에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자, 일본 정부 오늘 깜짝 놀랐겠죠. 예, 그날 깜짝 놀랐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했다. 예, 여러 명의 내각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일본으로서는 이번 관세 조치의 내용과 영향을 충분히 조사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확실히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약간 지금 이게 논조를 보면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 중국은 바로 보복 관세를 때리는데 굉장히 이렇게 완화된 유화적인 표현을 씁니다. 필요한 대응을 할 생각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대화를 나눠서 좀 바꿔보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정리해 보면 이시바 총리, 예, 대미 투자 1조 달러, 예, 쉽게 얘기해서 관세 폭탄 내리더라도 일본은 좀 빼줘. 예, 이런 전략을 썼는데 관세 예외나 면제는 없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바꾸기에는 어려웠나 봅니다. 자, 다만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이 120만 톤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경미하다는 게 일본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예, 일본의 2배인 263만 톤을 미국에 수출합니다. 예, 미국에서 수입하는 철강 중 대한민국이 6위입니다. 6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자, 하루빨리 우리 정부가 대미 협상에 나서서 가타부타 일본처럼 입장을 빨리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 아시아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매일 오후 5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아시아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